그 전화기 한번 눌러주시겠습니까? 예. 엄준상 변호사님을 제가 이제 한번 연결을 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대화를 한번 나눠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엄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엄준상 변호사님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어떻게 지내십니까? 예, 그동안 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어떻게 뭐 얼마나 벚꽃이 많이 피었는지 아주 뭐 벚꽃이 뭐 진짜 완전 만개가 돼가지고 전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 길에 이렇게 많이 피었어요. 벚꽃은 좀 보셨습니까? 네, 좀 봤습니다. 예. 올해는 벚꽃이 조금 오래 가는 것 같네요. 예, 그렇죠. 네. 갑자기 춥다가 이렇게 이제 그 봄이 막 갑자기 탁 오는데 어쨌든 꽃을 보니까 마음이 좀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엄밀히 건강한 목소리 들어서 감사합니다. 네네. 예, 지금 우리 그 피해자분들이 정말 이렇게 오래 가나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엄 변호사님. 네. 지금 우리 시더스 가족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 그 4월 11일이 4월 10일 목요일이죠. 4월 10일 목요일. 네. 목요일이 이제 그 1차 2025 회합 제1사건 신문기일이 잡혔다는데 우리 그 피해자분들에게 좀 상세하게 정보를 좀 주시죠, 뭐.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사건번호 법무사님 말씀하신 대로 2025 회합 1사건이고요. 예. 예, 서울 회생법원 11부에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예. 신청인은 그 정길영 씨를 비롯한 뭐 200 몇십 명이 29,419명으로 일단 잡혀 있더라고요. 예. 신청인은 그렇게 돼 있고, 이제 채무자는 이제 시스템코리아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신청한 지가 조금 됐는데 신문길이 요번 목요일 날 2시로 이렇게 잡혔다고 들었습니다. 예. 우선 정미양 원장님 나와 계신데요.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예,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네. 예. 우리 정미양 원장님 나오셨는데 네. 아주 이왕이면 이제 이렇게 크로스로 엄준상 변호사 나와 계실 때 우리 정미양 위원장님한테 한번 또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전산속 해피캐시 속에서는 네. 피해자가 7만 명이라고 이제 이성희 변호사가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정길영 씨 외에 2만 몇 명이 네. 신청했단 말이에요.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인원이 7만 명이 되는가요? 제가 지난 2월 11일 날 예. 파산간접인 보고서 그 피해자 집회가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승희 변호사가 판사님 앞에서 전산 속에 7만 명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7만 명입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저는 제가 그 지정된 발언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서 이제 이승희 변호사가 거짓말을 하는 거를 이미 알고는 제가 여기에 대한 반문을 해야 되는데 지정된 발언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다렸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2분 동안을 이승희 변호사 하고 나서 정길영 씨가 하고 나서 예. 그다음에 정길영 씨가 발언을 하고 있는 도중에 제가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2분 동안. 그래서 이제 그 순간에 이제 그 판사님이 저를 갖다가 이제 눈이 마주쳐서 이제 정길영 씨가 이제 발언을 끝나고 나서 저보고 일어나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일어서서 얘기를 하려니까 이제 그 옆에 경관께서 마이크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판사님 제가 앞에 나가서 발언대에서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그렇게 하세요.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이승희 변호사가 말한 전산 속의 7만 명 피해자는 아닙니다. 가해자, 피해자 섞어져가지고 이걸 분명히 가려달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 7만 명이 들어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번에 보정이 내려왔는데, 회생 채권을 신청하는 사람이 이승희 변호사가 29,419명이라고 방송을 했었어요. 유튜브에.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전체 10만 명으로 볼 때, 지금 3만 명이 안 되기 때문에 3분의 1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보정이 어떻게 내려왔냐면은 이제 피해자가 직접 자기 채권을 적어서 내라 했는데 이것도 이제 피해자들이 이제 직접 하게 되면은 많은 피해자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지고 사람들을 놓칠까봐 이것도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인감증명서를 내고 위임을 해가지고 다 받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해가지고 3만 명이 안 되는 이제 채권자 및 이제 밝혀졌잖아요. 그러면 제가 법원에서 판사님한테 말한 그 내용이 7만 명 피해자가 아니라는 게 드러나왔잖아요. 그렇죠. 진실이 밝혀진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한 거에 대한 보정이 내려왔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정말 진실을 밝힌 거에 대해서 뿌듯하고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며칠 전에 방송에도 7만 명 피해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승희 변호사는 입만 열면 거짓말합니다. 29,419명을 했는데 또 얼마 전에 방송에 7만 명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승희 변호사는 지금 두 번째 보정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장판사님이 이제 이승희 변호사를 보고 신뢰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없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이미 신뢰는 저는 이렇다고 보거든요. 네, 여기까지 들었습니다. 자, 변호사님.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 정미양 위원장님이 지금 이제 29,419명이라고 이제 밝혀줬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이 엄준상 변호사님이 또 오늘 그 의견서를 회생법원 11부에 이렇게 내셨다고 하셨는데 좀 이제 지금부터 이제 엄 변호사님 시간을 좀 많이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의견서를 연결했게 하시고 이렇게 방송을 해주셔서 일단 감사드리는데요. 저번 이제 방송에서 이제 이승희 변호사가 그 회생 신청을 했는데 이제 4월 10일 날 신문기일에 잡혔고 신문 후에
바로 회생 개시 절차가 개시될 결정이 내려질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예. 그 부분은 이제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걸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제가 법원에다가 이제 의견서를 만들어서 냈고요. 예, 예. 이제 주요 내용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회생 신청을 하면 회생 절차 개시 결정 내려지는 경우가 많기는 해요. 예, 예. 많기는 한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다른 것이 지금 현재 작년 11월 8일 날 파산 선고가 이제 난 이후에 파산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회생 같은 이제 파산이 진행 중일 때 회생 신청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 조금 더 신중하게 준비가 철저하게 한 후에 돼야 되는데 이성희 변호사의 그 이번 회생 신청은 너무나 이제 급조된 그 신청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제가 신청서 내용을 보지는 못했지만 방송을 통해서 이제 들었는데 예. 이게 어떤 새로운 사업을 통해서 그 회생을 하겠다는 이런 게 아니라 예.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는 뭐 무효이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탁 재산과 예. 뭐 국세 환급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뭐 채권 변제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회생의 관념에 전혀 맞지 않다. 그런 등등을 이유로 해서 이 사건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은 채무자 회생법에 따른 그런 회생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기각을 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이제 의견서를 만들어서 오늘 냈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영홍 위원장이 그 준비하고 있는 그 채권자 협의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 회생 계획안 그리고 변제 계획안 그다음에 사업 계획안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상당히 좀 왜 이렇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왜 이렇게 회생 신청을 이렇게 빨리빨리 안 하나 이렇게 했는데 그 김영웅 위원장님의 말씀이 맞네요.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해서 그렇게 낸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굉장히 신중하게 법적인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회생법원 판사를 하셨던 그런 변호사님을 섭외해서 회계에서도 마찬가지 하고 있던데 오히려 좀 그 이성희 변호사보다 좀 늦게 내더라도 그 지금 엄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좀 신중하게 이렇게 꼼꼼한 면제 계획안이나 또 사업 계획서를 이렇게 준비해서 내는 게 더 낫겠다,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이성 변호사가 이제 말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은데 분명히 이제 자기가 방송에서 휴텐코리아 영농조합 법인 자체의 회생은 불가하다는 거에 대해서 자기도 인정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불가한데 지금 요번에 이제 이성 변호사의 회생안을 보면 그냥 변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그것만 있고 네. 휴텐코리아 영농조합 법인의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해서 회생한다 이건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유일한 방법이 이제 제3자 M&A 방식이라고 해서 다른 새로운 법인이 새로운 사업을 통해서 휴텐코리아의 재물을 변제하고 새로운 사업을 통해서 나머지 부분도 변제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와줘야 되는데 예, 예. 그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었고 마치 회생개시 결정이 받아들여지고 나면은 회생 관제인이 뭐 그 계획안을 마련해서 뭐 내면 되지 않느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전혀 불가능하고요. 그 스마트폰 뭐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거는 그에 대해서 좀 변호사가 그게 이제 하시겠습니까? 변제의 한 방법으로 이제 그렇게 뭐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회생을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변제 계획안만으로는 부족하고 새로운 사업에 대한 사업 계획안이나 회생 계획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성희 변호사의 어떤 특이한 어떤 뭐 그런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주세요. 그게 뭐냐면 이성희 변호사는 무엇이든 자기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남이 먼저 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제가 뭐 더 글로벌이나 그 회생 계획안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회생을 하겠다는 움직임이 있으니까 자기가 먼저 이렇게 신청하는 거예요. 네.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변호사님 그 답변 참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4월 10일 목요일 이성희 변호사 쪽에서 회생 신청을 했는데 신문기일이 잡혔다는 소식을 이제 또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현재 그 사문서 위조로 해서 이상은 회장이 박형기 또 손찬조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이성희 변호사 그래서 사문서 위조 결국은 사문서 위조라는 것은 이제 이성희 변호사를 대상으로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참고인 조사가 박형기 그다음에 박형기는 그죠 무슨 글로벌 도원글로벌 대표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거기하고 이제 손찬조 하고 이렇게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참고인 조사. 근데 지금 들리는 소리가 이제 우리 시청자분은 전혀 또 우리가 말 하나는 몰라요. 맞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 이상한 회장이 아니 고소인인데 고소인 조사를 거절하고 이렇게 한대요. 막 신경질 내고 짜증을 낸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변호사님 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건 고소는 이제 작년 7월쯤에 이제 고소장이 들어갔고 그때는 이제 피고소인이 이제 이성희 변호사 한 명이었어요. 예, 한 명이었고 이제 손찬조, 박형기는 이제 참고인에 되어 있었는데 그렇죠. 이제 수사기관에서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참고인 같은 경우는 그 출석 의무가 없어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조사를 받지 않으니까 이렇게 이제 손찬조, 박형기에 대해서도 고소가 들어갔었는데 예. 고소 들어간 이후에 이제 조사가 진행이 되려면 고소인 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맞습니다. 네, 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사건이 각하로 이렇게 종결되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고 제가 그 각하의 내용은 제가 서류를 통해 다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 각하 내용이란 게 뭐 그 이성희 변호사의 그 방송에 보면 이미 각하가 됐다라고 이제 그 사실 팩트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부분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법적으로 간단히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좀 그러니까 주세요. 흔히 이제 얘기를 할 때 각하가 됐다 그러면 이제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불송치 사유 중에 혐의 없음으로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각하
또 불송치되는 경우가 있는데 각각은 이제 사문서 위조가 성립하느냐 않느냐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않은 상태고요. 범죄 구성 요건이 아직 안 됐다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범죄 구성 요건이 아니라 예. 범죄 성립 여부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는 고소인 조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당연하죠. 고소인 조사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각하 사유에 보면 고소인이 진술을 하지 않을 때, 네. 예,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고소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할 수 없을 때, 예. 그때 이제 각하 결정을 내리거든요. 당연한 건데요. 예, 지금 그러니까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예. 고소인 진술이 없다 보니까 사건을 이제 각하시킨 것이지, 그게 이제 죄가 없다고 종결된 게 아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김수건이 권리구제연대 있죠. 그다음 네. 김명위원장님 있죠. 예. 여기에서 사무소 위조 고소를 할 경우에는 또 다시 새로 조사가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당연히 이제 새로 조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상은 회장은 지금 저 개인적으로도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아는지 모르는지 하는 변호사는 도둑놈들을 하는데 우리 은 변호사님 하는 말 아닙니다. 근데 지금 저도 뭐 법을 좀 공부해 봤지만 그 이상은 회장이 본인이 원래 7월 1일부로 7월 1일 이후 지내서 조직적으로 사기한 것이 50억이 넘으면 무기징역으로 때리는데 지금 현재 이상은 회장에 대한 그 사기 그 뭡니까 사기죄에 대한 건 아직까지 지금 그 진행이 안 된 상태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작년 10월 말에 이제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 지금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본인이 무기징역, 지금까지 사기죄가 조직적으로 하더라도 15년이 최고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무기징역까지 이제 올 7월 1일부로 시행을 한다 그래, 시행을. 그러면 이상한 회장은 지금 뭔가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좀 자기가 솔직히 뭐 코인이 얼마 있다, 또 숨긴 돈이 얼마 있다, 내가 어디 받을 거 누구한테 얼마 있다고 정확하게 해서 지금 피눈물 흘리는 이 피해자들에게 지금 용서를 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작년 11월 8일부로 이제 변호인이 세임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퇴임 전에도 이제 2심 선고 이후에 이제 제가 그 전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피해자들의 성추금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뭐 방안이나 이런 제시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한 적은 많아요. 예, 예. 그때도 이제 2심 판결 이후에도 비슷한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좀 서로 언쟁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상한 회장이 이제 변호인을 했기 때문에 이상한 회장 어떤 뭐 형사 사건에서 이제 언급하는 부분이 이제 좀 제한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이라도 제가 만약에 이제 적결 들어간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예, 예. 지금 상황을 좀 호전시키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뭐 그런 마음은 저도 절실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예, 변호사님 지금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상한 회장의 변호인이 주 변호인이 지금 어디 뭐 LKB에서 합니까? 누가 하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지금 방판법 사건 2심은 화우에서 예, 있고요. 하우스고요. 네, LKB는 지금 변론은 제가 변론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하우에서 그러면 그 이상한 회장에게 방판법이 좀 형벌을 적게 받으려 그러면 지금 이 사무소 위조에 대한 것은 진술을 안 하는 게 좋다 뭐 이런 쪽이었습니까? 조사를 받지 않게 된 이제 동기는 화우에서 제공했을 가능성은 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가능성에. 그 외에 변호사님 좀 뭐 다른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지금 아까도 뭐 잠깐 인터뷰 중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4월 10일 날 그 신문기를 잡힌 회생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지금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생 개시 결정이 떨어지고 나면 파산 절차가 중단이 돼요. 예, 맞습니다. 네, 파산 절차가 중단이 되고 한 3, 4개월은 이제 그냥 가게 되고 회생계획안이 통과될 때까지 또 그 시간이 정도 걸리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회원 여러분들에게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예. 파산이나 회생 이렇게 의감 자체가 파산은 정말 나쁘고 회생은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회생을 하자 그러면은 막 그렇게 좋은가 보다 하고 막 이렇게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예, 예. 그러니까 회생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예, 그건 저도 알고 있죠. 예, 많이 있는데 근데 이제 파산 이후에 회생은 일반적인 회생보다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정말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회원들로부터 공감대 형성이 돼야 돼요. 예. 해야 되는데 지금 이성희 변호사가 신청한 회생은 그야말로 본인 주도. 제가 오늘 그 의견서에 참 여러 말을 적었는데 소개를 예, 드리고 예, 소개해 주시죠. 제가 그 회생 이게 이제 회생 절차 개시 기각 사유로 보면요. 기각 사유에 보면은 회생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가 아니요, 죄송합니다.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이제 회생 절차 개시를 이제 기각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 예. 제가 그게 뭐라고 적었냐면 이 사건 이성희 변호사 회생 신청은 채권자 일반의 이익이 아닌 신청인 대리인 개인의 이익을 위한 신청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적었어요. 네. 공감이 가십니까? 예, 공감이 갑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들이나 채권자들을 위한 회생 신청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본인 주도로 너무나 급하게 지금 회생 신청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게 기각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각됐다고 회생 신청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네. 이제 우리가 좀 시간을 갖고 완벽하게 준비를 한 다음에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회원 여러분 만약에 이성희 변호사의 신문기일 10일 날 네. 그 회생이 이성희 변호사의 그 회생이 기각된다면 네. 김용홍 채권자 협의회 김용홍 위원장이 준비하는 그 변제 계획안이나 사업 계획안 이런 것이 만약에 통과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네. 그 김용홍 위원장이 저 꼼꼼하게 준비를 해서 통과될 확률도 좀 있겠네요, 그죠?
제가 그 계획안을 아직까지 보지를 못했어요. 예, 예. 그렇지만 이제 준비는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변호사님 이렇게 좀 바쁜 시간에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네. 오늘 제가 저기 부산에 와서, 김홍건 대표님을 대신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네. 남은 시간 우리 정명 위원장님하고 이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주신 우리, 엄윤상 변호사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예.